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가 결혼도 출산도 안 해 갈수록 손주 보기가 힘든데 정치권은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리 다툼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데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금껏 실패했던 출산 독려 정책, 22대 국회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야 주요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석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증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신년부터 저출생 문제를 의제로 위기의식을 부각하던 여야.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냐. 총선 땐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해결 방안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겁니다. 잠시나마 예비 부모를 설레게 한 청사진.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집계 결과 21대 국회에서 나온 저출생 대처 방안은 400여 개. 1년에 100여 개씩 내놓은 꼴이고 일부는 제도로도 시행 중이지만 지금도 뚝뚝 떨어지는 출생률을 감안하면 내실 있는 법안이었는진 의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경우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시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곧 새 판에서 시작할 저출생 극복 논의. 현재는 여야가 내놓은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방편을 마련하는 게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출생 독려 공약을 비교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책 집행기구 신설 필요성엔 의견이 유사합니다. 여당이 부총리급 인구부를 꾸리는 것으로 컨트롤 타워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여당은 기업 지원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주거 지원에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투입될 예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현금성 지원 성격이 강한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할 땐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성 지원이 출산에 있어 현실적 효과로 다가올진 미지수. 다만 경력 단절이나 육아 부담 등의 문제를 풀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절대 익숙해져선 안 된다는 저출생 문제. 예산 대비 효과나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따져 절충되는 대책을 골라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